자, 오늘 주제는 상승거래 시작되는 연립 다세대 앞으로 4년 이상은 간다라는 소주제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참고로 연립 다세대는 빌라로 통쳐서 지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 다세대 빌라입니다. 빌라. 앞으로 4년 이상은 간다. 정말 갈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자, 한번 우리 아파트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7월 달까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부분에서 특히나 아파트 가격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워했는데요. 7월 달까지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었는데, 자, 그때 제가 부동산 시장 분위기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2024년 10월 달 초 10월 2일 기사입니다. 대장주 아파트 상승폭은 줄고 거래량이 지금 2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풀 꺾인 주택 시장입니다. 자, 7월 달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많이 오를 때 그때 돼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자, 그런데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동산 분위기가 다소 꺾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또 7월 달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분위기가 한풀 꺾였는데요. 7월 달까지는 엄청나게 상승폭이 컸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아파트 거래량도 줄고 상승폭도 줄었습니다. 자, 9월 거래량은 8월 거래량에도 못 미칠 듯하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집값 상승 피로감에 거기다가 대출 규제까지 겹치다 보니 간망세로 돌아섰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보면은 올해 들어 빠르게 가격 회복세를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은 매수 강망세가 짙어지면서 한동안 숨고르기가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자, 10월 2일 기사입니다. KB 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KB 선도 아파트 50지수는 전월 대비 2.16%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7개월 만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7월 달에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1,041조 원으로 역대 최대로 이때 집을 많이 샀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주택시장이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됐는데, 자, 이로 인해서 또 가열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옥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그 영향이 나타나서 한 달도 안 돼서 부동산 분위기가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파트 가격이 계속 꺾일 것인가, 분위기가 이대로 계속 냉각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 우선은 고가 주택, 너무 많이 오른 주택은 피로감에 의해서 당분간은 좀 거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아파트 시장은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이어진다면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근데 아파트 지었는데 지금 악성 미분양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면은 준공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그런 주택을 말합니다. 그런 악성 미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근데 국토부 8월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미분양은 7만 가구 밑도르지만, 그러니까 미분양이 좀 줄어들었어요. 미분양은 줄어들었지만 준공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13개월째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80%가 지방 물량이라고 하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인허가 착공 분양 지표, 즉 인허가 착공 물량은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악성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또 반대로 네, 아파트 인허가 착공 실적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2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다 지은 뒤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분양 물량은 줄어들고는 있는데 자, 그래서 주택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주택 거래량은 집값 급등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한 달 새 11.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강화가 있고 난 이후에는 네, 많이 지금 거래가 잘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좀 하시는 편입니다. 자,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12,616가구에서요. 7월 13,989가구보다 9.8%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분양 물량은 네, 수도권 감소세로 네, 돌아섰고요. 자, 지방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 물량은 줄어들었습니다. 대비 보면 지방은 54,934가구를 기록해서 7월 57,833가구 대비 5.0%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인천과 대전의 미분양 물량 감소폭이 두드러진다고 하네요. 자, 강주와 전남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각각 2.0%에서 1.0% 오히려 이쪽은 늘었다고 합니다. 미분양 물량이. 지방에서 악성 미분양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 지난 8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7%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은 미분양 물량이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자, 지방에서는 자, 악성 미분양을 얘기합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3.8%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어디에서 많이 증가했냐 하면 전남이 특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자, 월별 증가폭은 강주, 충남, 부산 등으로 컸다고 합니다. 자, 인허가 7월 대비 자,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미분양 물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전국적으로 줄고 있고요. 네, 수도권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지방의 악성 미분양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인허가는 7월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공급은 늘고 네, 하지만 거래량은 지금 줄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인허가 누적 실적을 또 살펴보면요. 아까 보면은 지난달 대비 인허가 실적이 7월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이걸 누적 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작년 대비 8월까지 해서 21.5%나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네, 인허가 물량이 늘어났다라고는 하지만 누적 실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여전히 인허가 물량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급 선행 지표가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2단계 적용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거래량은 큰 폭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도권만 그리고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8월 말 전국 주택 거래량은 7월보다 11.2%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택 거래량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어디서 많이 줄어들었냐 하면 전국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특히나 서울이 가장 감소폭이 크다고 합니다. 자, 지역별로는 서울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서울 불패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서울의 거래량이 감소폭이 훨씬 컸다고 하고요. 8월 서울 주택 매매는
7월보다 14.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감소폭은 13%를 기록했는데요. 자, 지방은 9%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더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방은 9%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이요. 지방 미분양 물량은 줄고 있다고 하지만 그 준공 후 악성 그 미분양 물량 있잖아요. 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지금 2023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가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 범위를 좀 확대를 해주고 좀 대출 부분을 좀 유두리 있게 좀 해줘라.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허그에서 미분양 대출 보증은 단 2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제도는 뭐냐면 허그의 미분양 대출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PF 대출을 갚지 못하는 미분양 사업장에 허그가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권의 저금리 차한 대출을 유도하는 상품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7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모두 16,038가구인데 3년 전보다 2배가량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지난달 보증 한도를 전용 면적과 관계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긴 했지만 보증 건수는 2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은행에서도 주저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방에는 불 꺼진 단지, 아파트 불 꺼진 단지가 좀 여전히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자, 하지만 전국 분양시장의 양극화에서 대전은 완판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천은 부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대전이 완판됐다라는 거, 요거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분이네요. 자, 분양시장에서 지방 전국에 보면 그닥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전은 완판됐다고 합니다. 자, 대전은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저희가 대전을 한번 또 다 같이 함께 또 다녀오기도 했었잖아요. 자, 근데 2024년 9월 13일 기사를 보면 분양시장은 대전은 완판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아파트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서울 수도권의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대출을 억제니까 거래가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못 사니 대신 빌라라도 사야 되겠는가 하는 수요가 터졌다라는 기사가 2024년 9월 22일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게 기사만이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도 9월 말에 빌라를 제가 전세를 놓은 빌라가 있고 이런데 매물로 올려놓지도 않고 그런데 팔아라라고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또 전화도 오고 그런 걸로 봐서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그냥 헛뉴스 이런 건 아니고 아파트 못 사니 대신 빌라라도 사야 되겠다라는 수요가 터졌다라는 요 기사가 근거 없는 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7월 빌라 실거래가 지수 2.68% 상승했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요. 이 이유가 보니 아파트 값이 이제 너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대출도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집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외면받던 전세 사기다 뭐다 해서 외면받던 빌라가 전세를 사는 것보다도 그냥 차라리 그냥 매입을 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빌라 거래가 늘었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3년 2개월 만에 최대라고 하고요. 거래액은 한 1조 원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27주째 상승을 했다 보니 대체 수요로 부상을 한다라고
기사가 나왔네요. 9월 30일 기사에서 서울 아파트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자, 정부 대출 규제한다 이렇게 얘기 나올 때 요거 나오면 네, 부동산 지금 막 뜨거워지고 있고 아파트 막 가격 뜨거워지고 있고 막 이럴 때 아파트 가격이 다소 주춤해질 수 있고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빌라 전세 사기 이후 외면받던 비아파트로 주택 수요가 지금 분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빌라, 연립 다세대를 빌라라고 한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거래량은 12,783건으로 2021년 5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 사이에 빌라 거래가 정말 되기가 어려웠던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3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추세가 계속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실거래가 지수 전월 대비 2.68% 오르면서 2020년 6월 2.74%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고 하고요. 자, 서울 빌라 매매 금액은 1조 311억 원으로 2022년 6월 이후 25개월 만에 1조 원대에 다시 진입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달 서울 연립 다세대 매매 가격 지수도요 올랐습니다. 가격 지수도 전월 대비 0.3포인트 오른 98.62였고요. 자, 이는 빌라 전세 사기로 매매 가격 지수가 떨어지기 전인 2023년 4월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또 조만간에 또 전세를 놓을 집이 있어서 그 지역에 또 전세 가격대가 어떠한가 살펴보고 지금 방송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전세도 별로 없고요. 네, 가격이 다소 이거 몇 천만 원씩 오른 상황인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라 거래가 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라서라는 감이 요 부분이 있어서 자, 이거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빌라가 덜 올랐고 제대로 오르지도 못했고 자, 그러다 보니 빌라는 상대적으로 특히 서울 지역의 빌라는 너무나도 가격이 값싸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라가 또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해서 또 차이도 또 많이 나지도 않고 자, 그동안 또 전세 보증제도로 인해서 전세가가 내려가면서 빌라 가격을 또 늦추는 그런 현상 때문에 빌라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때 빌라는 또 오르지를 못해서 더더욱 그 격차가 심각해지다 보니 빌라는 상대적으로 엄청 저렴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즘 빌라를 또 다시 빌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처럼 빌라 매수세가 회복되는 것은 급격하게 오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서울 외곽 경기권 신도시로 몰렸던 청년층이 보다 가격이 싼 빌라로 눈을 돌리는 셈이다 라고 합니다. 서울 외곽 경기권 신도시 쪽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청년층은 빌라로 눈을 돌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신호탄은 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생애 최초 빌라 구입 시 취득세 감면해준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88 공급 확대 대책으로 생애 최초 빌라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그리고 빌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해준다. 자, 그리고 그 인정 범위도 가격대도 확대를 해주니까 이거와 맞물리면서 빌라 매입 수요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 계속될 것인가 해서 앞으로 4년 이상은 갈 수 있다라고 점쳐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뭐냐라고 또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라 인허가 실적이 역대 최저입니다. 역대 최저의 해입니다. 자, 빌라가 없다. 이게 2024년 5월달 기사입니다. 빌라가 없다. 인허가 역대 최저. 이런 해가 이 역사상 우리나라 지금
역사상 이런 해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빌라 인허가가 역대 최저입니다. 그래서 빌라 인허가 물량을 보면요. 2022년 대비 2년 사이에 보면 서울 지역도 다 내려가고 수도권 지역도 이렇게 내려가고 전국 지역, 전국에서도 빌라 인허가 물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서울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도 이렇게 2022년에 이만큼 하던 그런 물량이 2023년, 2024년은 283가구로 정말 아주 적게 공급이 지금 인허가 물량으로 봤을 때 앞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정말 이제 적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인허가 역대 최저의 원래 최저의 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거 실화냐? 인허가 물량이 4개월 동안 0가구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하는 이런 기사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인허가 실적이 심각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역대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개발 지역이 너무 많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자, 개발 지역이 너무 많이 선정되었다는 거하고, 그럼 빌라 부분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거나 후보지로 되면, 재개발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이 빌라 쪼개기 등을 막기 위해서, 이거 현금 청산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축 빌라를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 개발할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빌라를 언제 짓느냐에 따라서 현금 청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지금 개발되는 지역들 되게 많이 생기는데요. 그 지역들은 그냥 빌라를 짓지 않고 신축 빌라를 짓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 지역들이 지금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빌라가 없다. 인허가는 역대 최저인데, 자, 신통기획 계속 되게 아주 큰 범위로 신통기획 지역이 지정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아직 속도를 내고는 있지 못하고 있는 전방위로 다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빨리 한다고는 하는데, 자, 그래서 고통만 남기나 이런 기사도 2024년 5월달 기사에 나오고 있네요. 자,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시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은 몇 군데냐 했더니 97곳입니다. 97곳으로 이미 선정이 되었고요. 이 목표가 2025년까지 100곳을 이제 선정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97곳으로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도 앞으로 신축 빌라 짓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 사업 추진은 지금 답보 상태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사업 참석률은 평균 30%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주민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고 한 지역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사업이 또 여기도 빨리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자, 이런데 괜히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빌라를 또 새로 신축으로 또 짓기가 또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모아타운을 또 계속 추가적으로 또 선정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아직 동의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낮아져 이거 사업 취소가 될 수 있을까라고도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신축 이제 빌라가 공급되는 부분에서는 이런 지역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서울 낡은 주택가 정비 모아타운 사업도 주민 갈등 탓으로 진척이 더디고 있다. 2024년 9월 28일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타운을 반대하겠다라는 모여서 반대 시위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리고 모아타운이 97곳이었다면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보다도 범위가 더 크고 아파트 단지도 되게 높게 이렇게 아주 전방위로 개발하겠다는 신속통합기획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몇 곳이 되는가 했더니 처음에는
85곳이었다고 합니다. 85곳이었는데 어제 기사에 2군데가 후보지에서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난가자동과 수유동에서 신속통합기획 해서 재개발 후보지를 2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취소를 하고 지금 총 83곳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 선정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빌라를 또 신축하기에는 또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이거 나중에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점차 서울의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만 해도 아까 97곳과 83곳 다 합치면 꽤 많은 지역에 대단히 많은 그런 이제 빌라 지역에 옛날 같으면은 요게 이제 다시 부수고 새로 신축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 그런 이제 낡은 뭐 연립주택이라든가 그리고 아니면 뭐 빈 공터라든가 이런 이제 곳을 활용해서 신축 빌라를 지을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많은 부분이 개발지로 지금 선정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또 그럴 지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빌라 공급이 더더욱 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가 이제 두 번째 이유,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는 곳들이 대단히 너무 많아서 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유 세 번째인데, 자, 이것도, 만약에 이것을 많이 하게 된다면,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빌라가 시장에 나오는 부분에서 매매 거래로, 실수요자가 나 그냥 이렇게 사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임대사업자로 이제 묶이게 되면서, 그 거래되는 또 빌라를 또 줄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빌라 막 짓기도 싫어하고 빌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막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비아파트에 대한 기피 현상에 대한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다 보니 이 단기 임대 사업을 이제 부활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국회 등에 따르면 자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 의무임대 기간 6년으로 규정을 하는 단기 등록임대가 부활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며칠 안 된 기사입니다.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드디어 이게 의무기간 6년을 지켜야 되는 6년입니다. 6년. 그러면은 6년 동안 임대로 다 또 그 빌라를 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시중에 거래되는 빌라가 또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근데 이 6년 단기 임대 이 부분은 자,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단기 임대 사업에 뛰어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파트 6년 단기 임대 부활을 이제 합니다. 자, 등록 임대 활성화 기대감은 미미하다라고 9월 30일 기사에 얘기를 해요. 자, 그 이유는 뭘까? 보면은요. 우선은 이제 장점은 그거예요. 장점은 1주택자가 빌라 수십 채를 등록해도 1주택 특례 적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하고요. 그전에는 안 됐습니다. 2주택 이상이어야 했고요. 근데 1주택만 갖고 있어도 등록을 가능하게 해주겠다 하고 그리고 수십 채를 갖고 있어도 등록 임대를 해주게 한다 하고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1주택 있을 때 그 1주택 특례 적용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혜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로 하면은 이렇게 넣으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세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감면을 해주고 뭐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등록임대 활성화 기대감이 왜 또 미미할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선 장점 1가구 1주택 특례 유지는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더 사들이면 주택수만큼 2주택자, 3주택자로 간주했으나
사들인 주택을 단기 임대로 등록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세금 중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향후 보유한 아파트를 처분할 때도 특례에 따라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등록임대사업자에서 이거 왜 미미하겠냐. 아까 보면 혜택이 좋네. 1가구 1주택 특례 유지한다. 1주택의 경우 단기 등록임대 소형 B아파트를 구입해서 등록하며 1가구 1주택 그대로 특례받고 수십 채를 등록해도 되고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 다음에 B아파트 등록을 해도 보유한 아파트 처분해도 양도세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함이 얼마나 좋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문제는 이제 다른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등록임대사업자에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요건이 이게 일명 126% 룰을 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요건이 강화되면서, 자, 이거 임대보증금 보증은 의무적으로 가입은 해야 되는데 126% 룰은 또 지켜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죄다 이게 막 이 소급 적용한 이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증금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부분에서 소급 적용하는 바람에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이 죄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증가입 요건을 맞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근데 세입자분들은 이제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뭐 등록 말소 리스크 이건 어떻게 하느냐. 뭐 세입자분이 내가 보증금을 깎아달라 그러거나 뭐 이랬을 때 이거 이제 제대로 안 됐을 때 등록되어 있는 주택을 마음대로 말소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세를 못 냈으면 팔아서라도 세를 내줘야 되는데 팔지도 못하고 팔게 되면 또 과태료 물게 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유지해 가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가입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임대사업자 부분에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은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네, 6년 단기 임대.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셔야 할 텐데요. 자, 문제는 이게 민특법 개정안 통과에는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문제는 뭐냐면 뭐 세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뭐 감면해주고 뭐 하고 해준다라고는 하는데 아직 세법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금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도 이게 뭔가 명확한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법 시행령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더 만약에 내가 단기 임대 사업자로 좀 관심이 있다, 이걸 좀 해보고 싶다 그러시다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법 부분에서 또 특히 이게 뭐냐면 임대사업자를 넣을 때 이게 B아파트잖아요. B아파트.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주택이 공급이 부족해질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뭐 전국적으로 B아파트 뭐 빌라 그 인허가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고 막 그게 하긴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짓고자 한다면 금방 또 지을 공간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B아파트 뭐 빌라를 신축한다거나 하는 그런 곳을 쉽게 막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B아파트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자,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 참 빌라 진짜 많이 부족해질 것 같네 라고 해서 나 빌라를 좀 이참에 많이 또 가격도 조정도 받았겠다 할 때 이때 좀 많이 투자를 해서 넣어놔야지 라고 생각은 들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 취득세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그 작년부터 이번 정부가 취득세를 다주택자 완화시켜주자.
그 2주택자, 이제 3주택자, 이제 3주택자 되면은 이제 그 2주택자부터 해서 취득세가 계속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이 아니라면 취득세가 뭐 8%, 12%막 이렇게 부담스러워지다 보니 주택을 구입하려고 해도 서울에는 비아파트가 공시가 1억 미만을 찾아보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공시가 1억 이상인데 그런데 만약에 주택을 막 구입을 하게 되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8%, 12%라는 되는 그런 취득세를 내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자, 그거를 감안하고 또 이제 주택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하겠는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점이 좀 여전히 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뜻 나 임대 사업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서는 그런 부분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효과는 미미하다라는 부분에서 저도 이 부분은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요 6년 단기 임대에 부활을 시켰는데 등록한 사람이 별로 없네? 거의 없네? 그거 왜 그래? 아유, 취득세 때문에 그래요. 라는 부분이 또 계속 그러고, 또한 그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이 보증 의무에 가입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또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또 답을 내놔야만 이 6년 임대 등록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임대사업자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이 이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빌라 부분이나 이런 부분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지고 뭐 개발을 하고 그러면 또 빌라 또 많이 또 없어지고 막 그러면은 빌라 서울에 이 땅을 사둔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빌라를 하나 괜찮은 지역에 빌라를 하나 사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해서 하나나 한 2개 정도 2채 정도는 임대사업자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자, 뭐 그 수십 채를 임대사업자로 넣어 갖고 한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은 지금 여러 가지 요런 부분 때문에 일어날 확률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그래도 그래서 임대 사업자 부분에서 단기 임대 사업자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게 그냥 넘어갔는데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세법에서 특히 이제 취득세 부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취득세 부분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가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가 정말 이제 거래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부동산 시장을 좀 살려야 우리나라 내수 부분에서 좀 그래도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는가 해서 그러면은 이제 뭐 선거도 다가오고 막 그러면은 또 취득세 완화에 대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완화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단기 임대 사업자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또 6년 동안 이제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4년 정도 이상은 이거 이제 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또 이제 그 빌라 공급이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생길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여전히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주고 뭘 한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공사비가 여전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로 인한 공사 중단 지역이 지금 2024년 10월 2일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 중단하는 지역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신축이 부족한데 지금 이게 아파트까지도 1만 3천 가구 공사가 올스톱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비 쇼크로 멈춰선 주택공사 해가지고 뭐 재개발 지역에 이런 지역들까지 해가지고 전국 합계 해가지고 12,876
가구 정도가 지금 그 공사가 지금 중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공사 중단 지역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특히나 이게 인건비와 그 다음에 자재비가 3년간 30%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자재비는 줄어들 수 있어요. 자재비는. 자, 근데 이제 자재비가 줄어들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중동 전쟁에서 이거 지금 이제 요 부분에서도 또 이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또 유가가 또 갑자기 급등을 했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더 많긴 하지만 근데 자재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인건비는 한번 올라간 인건비는 다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구하기가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도 낮추기가 어렵다 보니 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이 3년간 30% 급등한 이 공사비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개발을 하고 했을 때 이제 조합 측이나 이런 측에서 이걸 감안해가지고 한다라고 그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가면은 모를까. 근데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걸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에 이제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되는 지역들이 지금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약 12,800여 가구 공사 현장에서 계약 취소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수도권 안 그래도 수도권 서울 부족한데 5,000여 가구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상당 부분 수도권에서 많이 취소가 되었는데요. 이게 건설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을 하니까요. 이제 사업조합과 시공사 간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계약 해지는 아니지만 공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강서구 방화 6구역 저희 한번 가봤던 곳인데 거기도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계약을 해지를 했다고 하고 입주를 불과 5개월 앞둔 서울 성북구 장리 4구역도 공사비 갈등 문제로 시공사인 GS건설이 조합에 공사 중단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곳이 여러 가지 또 요것만 생기는 곳이 아니라 계속 또 생기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또 빌라도 이게 아파트도 이렇게 힘든데 빌라도 만약에 신축을 한다 그러면 그 공사비가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빌라도 공급이 확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럼 신축 빌라 지으려니 공사비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은 싸게 느껴지지만 이 구축 빌라까지도 가격도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자 빌라 지금 상승세를 이제 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 되게 빌라 시장 진짜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곳인데 근데 상승세 타기 시작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적어도 빌라 상승세는 4년 이상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저희 수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야기는 참조만 해주시고 또 지내다가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인이 생기면 또 시장은 또 다른 방향으로 튈 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